차가운 빗줄기가 유리창을 두드리는 서울의 어느 겨울날, 한지우는 자신의 백화점, 최상층 사무실에서 도시 전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38살의 나이에 스타필드 백화점 체인. 야블리의 이야기는 사연을 기반으로 각색 및 가명을 사용하였으며 실제 업체 및 지역과 상관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야블리 튜브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최고 경영자라는 화려한 명함을 가진 그의 눈빛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공허함이 깃들어 있었죠. 수십 층 아래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은 마치 그의 성공을 축하하는 박수 소리 같았지만 한지훈의 귓가에는 30년 전 고아원에 버려지던 날의 기억만이 맴돌고 있었어요. 사장님, 이사회 회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한지훈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아래 숨겨진 것은 누구도 알지 못하는 상처와 복수심이었어요. 한지훈은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희미해진 사진 속에는 어린 자신의 손을 잡고 있던 여자의 얼굴이 반쯤 잘려 있었죠. 기억 속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항상 흐릿하게만 남아 있었어요. 어머니, 언젠가는 반드시 찾아내서 물어보겠어요. 왜 나를 버렸는지. 한지우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죠. 한지훈의 성공 스토리는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평범한 잡화점을 운영하던 양부모 밑에서 자라 자수성가한 사업가라는 타이틀은 언론이 사랑하는 주제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한지훈이 매일 밤 꿈에서 어머니를 찾아 헤매며 왜 자신을 버렸는지 물어보는 악몽에 시달린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었죠. 우리 아들, 이제 좀 쉬엄쉬엄 일해도 되지 않겠니? 주말 저녁 양어머니 김순희는 항상 그렇듯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한지훈을 바라보았어요. 양부모님의 집은 한지훈이 선물한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지만 거실 한켠에는 여전히 그들이 운영하던 작은 잡화점 시절의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괜찮아요. 일이 저를 지탱해 주는 거예요. 한지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양부모님의 사랑은 따뜻했지만 버림받은 상처는 여전히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한지훈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로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을 불러들였어요. 제가 원하는 건 단 하나입니다. 30년 전 저를 버린 친어머니의 행방을 찾아내 주세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지훈아,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내가 행복하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양아버지 한상철의 말씀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한지훈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선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믿었어요. 그것이 비록 더 큰 상처를 가져올지라도 말이죠. 한지훈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 당신이 어디에 있든 반드시 찾아내겠어요. 그리고 묻겠습니다. 왜 나를 버렸는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 속에 한지훈은 자신의 어머니도 어딘가에 살아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찬란한 성공 뒤에 숨겨진 그의 어둠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어요. 매서운 칼바람이 불던 겨울의 어느 새벽 한지훈은 식은땀에 젖은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또 그 꿈이었어요. 5살 어린 자신이 고아원 철문 앞에 서 있고 어머니로 보이는 그림자가 돌아서서 걸어가는 꿈이었죠. 엄마, 가지 마. 어린 자신의 울부짖음이 귀에 맴돌았습니다. 한지훈은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놓인 물을 한 번에 들이켰어요. 그의 호흡은 거칠었고 가슴은 아직도 두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그의 성공을 증명하는 듯 했지만 마음 한구석의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어요. 그날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습니다.
엄마가 잠시 다녀올게. 여기서 착하게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5살 어린아이에게 그것은 세상의 끝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한지우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그의 눈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내면은 여전히 상처 입은 어린아이 그대로였습니다. 오늘도 살아있다면 지금쯤 어디에 계실까요? 한지우는 중얼거리며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어요. 5살 때부터 매일 같이 다짐했던 말이 입술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젠가 꼭 찾아내서 물어보겠어. 왜 나를 버렸는지. 아침 출근길, 한지우는 운전기사가 건네는 서류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사장님, 탐정사무소에서 보내온 중간 보고서입니다. 한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느끼며 봉투를 열었어요. 하지만 그 안의 내용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강순자라는 이름과 추적 나이 외에 유의미한 단서를 찾지 못하였습니다. 한지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미 1년 넘게 수소문했지만 친어머니의 흔적은 마치 모래 위에 그린 그림처럼 쉽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죠. 오히려 찾기 어려울수록 더욱 집착하게 되었어요. 사장님, 오늘 오후 김 회장님과의 미팅이 있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한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보고서를 서랍에 넣고 다시 비즈니스맨의 가면을 썼어요. 알겠어요. 준비해 주세요. 퇴근 후 한지우는 양부모님의 집을 찾았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은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죠. 지훈아, 또 어두운 얼굴이구나. 무슨 일 있니? 양어머니 김순이는 아들의 표정만 봐도 마음 상태를 알아차렸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찾을 수가 없어요. 한지우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양부모님은 그의 상처를 알고 있었지만 그 집착이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훈아, 과거는 지나간 거야. 앞으로 나아가렴. 양아버지 한상철의 말씀에 한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찾아내서 묻겠다는 그 약속은 그를 지탱하는 힘이자 동시에 그를 갉아먹는 독이었어요. 미세한 봄비가 내리는 토요일 오후, 한지우는 강남의 한 고급 카페에 앉아 마주 앉은 남자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으로 알려진 박민수는 그의 시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채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한 사장님,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쉽지 않은 일입니다. 박민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지훈의 가슴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30년 전의 기록이라. 당시 고아원 서류는 대부분 디지털화되지 않은 상태고 화재로 일부 소실된 부분도 있더군요. 비용은 상관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한지훈의 눈빛이 단단하게 빛났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검은색 봉투를 밀어 넣었습니다. 박민수는 그것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죠.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까지 찾으시는 이유가. 박민수의 질문에 한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의 눈앞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고아원 철창을 붙잡고 엄마를 부르던 자신의 모습, 밤마다 베개를 적시던 눈물, 그리고 그날의 다짐. 제가 버려진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한지훈의 말에는 30년의 한이 서려 있었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2달 안에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카페를 나선 한지훈은 차에 오르려다 문득 발걸음을 멈췄어요. 거리 건너편 한 어머니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광경에 한지훈의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죠. 자신에게는 결코 주어지지 않았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저녁 양부모님의 집을 찾은 한지우는 거실에서 옛 앨범을 보고 계신 양어머니를 발견했어요. 어머니, 뭘 보고 계세요? 한지훈이 다가가자
김순희는 놀란 듯 앨범을 덮으려 했지만 이미 한지우는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입양되기 전 양부모님의 사진들이었죠. 지훈아, 우리가 너를 입양했을 때의 일들을 다시 생각하고 있었단다. 김순희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어요. 내가 우리에게 온 것은 정말 축복이었어. 한지우는 양어머니 옆에 앉아 앨범을 함께 넘겼습니다. 제 친어머니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모르세요? 그의 질문에 김순희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란다. 고아원에서도 내 부모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었어. 다만 내가 5살 때 어머니가 너를 데려다 놓았다는 것 말고는. 김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내게 진실을 말하기로 했었지. 내가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한지우는 양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하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의문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 버려졌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한지우는 차창밖 도시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그의 성공은 누구보다 화려했지만 그 내면의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찾아내겠어. 한지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에게 복수는 단순한 분노를 넘어 자신의 정체성을 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각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조각을 찾기 위해 어떤 데 가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죠. 5월의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목요일 오전, 한지우는 광화문에서 열리는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회사 차량에 올랐습니다. 그날따라 그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지난밤에도 악몽에 시달렸고 아침부터 박민수 탐정에게서 또다시 진전이 없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사장님, 오늘 강남 쪽 도로가 많이 막힐 것 같습니다. 우회로로 가는 게 어떨까요? 운전기사 정기철의 말에 한지우는 건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오늘 있을 미팅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정기철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사장님, 라디오 좀 틀어도 될까요? 교통 상황을 확인하려고요. 네, 괜찮습니다. 한지우는 뒷좌석에서 서류를 검토하며 대답했어요. 운전기사가 라디오 버튼을 누르자 차 안에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한지우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계속해서 서류에 집중했죠. 음악이 끝나고 라디오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의 마음의 편지 시간입니다.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시각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강순자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 순간 한지훈의 손이 멈췄어요. 강순자라는 이름이 그의 귀를 강하게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흔한 이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리려는 찰나 그 목소리가 들려왔죠. 안녕하세요. 저는 강순자입니다. 65살이 되었네요. 한지훈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귓가에 들리는 그 목소리는 너무나 낯설면서도 동시에 기이하게 익숙했어요. 마치 아주 오래전 꿈에서 들었던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곳 복지센터에서 일한 지도 이제 15년이 되었습니다. 제 눈은 보이지 않지만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저처럼 어둠 속에 사는 이들에게 작은 빛이 되고 싶어요. 한지우는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이 여자가 자신의 어머니라는 확신이 없었지만 그의 가슴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는 갑자기 앞으로 몸을 기울였죠. 기사님, 지금 이 방송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이 여자, 누구죠? 한지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흔들렸습니다. 당황한 정기철은 백미러로 사장의 창백해진 얼굴을 확인했어요. 아, 네. KBS 라디오 마음의 소리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도 가끔 들어요. 강순자 씨는 시각장애인 복지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한지훈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라디오에서는 계속해서 강순자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죠.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은 제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그 죄책감은 평생 저를 따라다니네요. 한지우는 너무 놀라 몸이 굳어버렸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기사님, 지금 당장 KBS 방송국으로 가주세요. 하지만 사장님 미팅은 취소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방송국으로 가주세요. 한지훈의 단호한 목소리에 정기철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고 방향을 틀었어요. 한지훈의 가슴은 폭풍우 치듯 요동쳤습니다. 28년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려 하고 있었죠. KBS 방송국 앞에 도착했을 때 한지훈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할 시간조차 갖지 못한 채 방송국 로비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갔어요.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의 눈빛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죠. 마음의 소리 프로그램 담당자를 만나고 싶습니다. 한지훈의 다급한 목소리에 안내데스크 직원이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어요. 몇 번의 전화 통화 후 그는 프로그램 PD 이민지와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강순자 씨의 연락처가 필요합니다. 어떤 설명도 없는 한지훈의 직설적인 요구에 이민지는 고개를 저었죠.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혹시 어떤 용건이신지. 한지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스타필드 그룹 CEO 한지훈입니다. 강순자 씨의 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민지의 눈이 커졌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가요? 한지훈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30년 전 그녀가 저를 고아원에 버렸고 저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의 진심 어린 눈빛에 이민지는 잠시 고민하다 결정을 내렸어요. 직접 알려드릴 순 없지만 강순자 씨가 일하시는 복지센터 주소는 알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 오후 한지훈은 서울 외곽의 한 시각장애인 복지센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은 마치 폭풍 전야처럼 무거웠어요. 10분, 20분. 그는 문 앞에서 망설였죠. 30년을 기다려온 순간인데 마지막 몇 걸음이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습니다. 마침내 결심을 하고 복지센터로 들어선 한지훈은 안내데스크에서 강순자를 찾았어요. 3시에 퇴근하십니다. 지금 나가시는 길일 텐데요. 직원의 안내에 한지훈은 다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흰 지팡이를 짚은 여성이 복지센터 문을 나섰어요. 검은 선글라스를 쓴 그녀의 머리카락은 희끗희끗했고 주름진 얼굴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한지훈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죠.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는 천천히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강순자는 버스 정류장에서 한참을 기다린 후 버스에 올랐고 한지훈도 뒤따라 탔어요. 20분 정도 달린 버스가 도착한 곳은 낡은 임대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강순자는 지팡이를 짚으며 익숙한 듯 길을 걸어갔고 한지훈은 일정 거리를 두고 그녀를 따라갔죠. 그녀가 들어간 집은 오래된 지하 단칸방이었어요. 한지훈은 그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습니다. 그가 상상했던 복수의 대상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죠.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흔들렸어요. 다음 날 한지훈은 근처 카페에 앉아 강순자의 집을 지켜보았습니다. 난 12시쯤 한 중년 여성이 그녀의 집을 방문했어요. 한지훈은 용기를 내어 그 여성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강순자 씨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한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아, 순자 씨 아세요? 저는 복지관에서 나온 홈헬퍼 김영미라고 합니다. 여성은 친절하게 대답했죠. 강순자 씨는 언제부터 시각장애인이 되셨나요? 한지훈의 질문에 김영미는 잠시 생각했어요. 아, 그건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네요. 제가 담당하게 된 건 3년 전부터인데, 그때도 이미 오래전부터 안 보이셨다고 하셨어요. 순자 씨 참 불쌍한 분이에요. 김영미의 말에 한지훈의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어두운 저녁 한지훈은 강순자의 집 앞 골목에서 우산을 쓴 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그의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는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사흘째 계속된 그의 사찰은 이제 집착에 가까웠죠. 고급 양복 차림의 그가 이 낙후된 동네에서 서성이는 모습은 분명 기이해 보였을 테지만 한지훈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불현듯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깨달았어요. 복수를 위해 30년을 준비했지만 정작 그 대상을 만나기가 두려웠던 거였죠. 특히 자신이 상상했던 것과 너무도 다른 현실 앞에서 그는 어떤 감정을 가져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지훈은 결심했어요. 그는 강순자의 과거를 더 알아보기 위해 복지센터를 다시 찾았습니다. 강순자 씨에 대해 더 알고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있을까요? 복지센터 사무국장 박정수는 한지훈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죠. 실례지만 어떤 관계신가요? 한지훈은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말을 삼켰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분의 이야기에 감동받아서요.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정수의 표정이 누그러졌어요. 그렇군요. 강순자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죠. 시력을 잃고도 다른 시각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15년 넘게 해오셨으니까요. 오래 알던 분이라면 이유경 선생님을 만나보세요. 순자 씨가 이곳에 오기 전부터 알던 분입니다. 그날 오후 한지훈은 복지센터 옆 작은 카페에서 이유경을 만났습니다. 60이 넘은 그녀는 온화한 미소를 지닌 여성이었죠. 순자 씨요? 참 안타까운 사연이 있는 분이에요. 이유경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원래는 미혼모였어요. 아들 하나를 키우며 봉제 공장에서 일했죠. 하지만 25년쯤 전에 급성 망막 질환으로 시력을 점점 잃기 시작했어요. 한지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은요? 이유경의 눈빛이 슬퍼졌습니다. 순자 씨가 가장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죠. 시력을 잃어가면서 아이를 제대로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나 봐요. 결국 이유경이 말을 잠시 멈췄어요.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대요. 그 후로 아이 생각에 늘 괴로워하시죠. 한지훈은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순자 씨 말로는 자신이 곧 완전히 볼 수 없게 될 거란 걸 알았대요. 홀로 시각장애인이 되어 아이를 제대로 키울 자신이 없었고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입양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이유경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순자 씨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정말 이기적이었다면 아이를 곁에 뒀을 텐데 너무 사랑해서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한지훈의 온몸이 떨렸어요. 그의 눈앞에 어린 시절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고아원에 버려지던 날 자신이 울며 매달릴 때 차갑게 돌아서던 어머니의 뒷모습. 그 순간을 떠올리면 늘 분노가 치밀었지만 이제는 그 모습에 새로운 의미가 더 씌워졌죠. 그것은 냉정함이 아니라 아이 앞에서 무너지지 않기 위한 강인함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한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아이 생일이 되면 순자 씨는 늘 작은 케이크를 사서 혼자 촛불을 불었죠.
우리 지훈이 어디서 잘 자라고 있을까 하면서 말이에요. 한지훈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0년간 그를 지배했던 분노와 복수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 연민과 죄책감 그리고 크나큰 혼란이 밀려들었죠. 새벽 3시 한지우는 침대 위에 홀로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빛이 그의 얼굴에 드리웠어요. 눈가에는 마른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인형 하나를 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아원에 갈 때 유일하게 가지고 갔던 어머니가 준 마지막 선물이었죠. 결국 당신은 나를 버린 게 아니었군요. 한지우는 중얼거렸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30년의 오해와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허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품었던 복수심은 이제 의미가 없어졌고 그 자리에 크나큰 공허함만이 남았죠. 아침이 밝아오자 한지우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양부모님을 찾아가 모든 것을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아버지, 제 친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양어머니 김순희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어떻게? 어디서? 한지우는 지난 며칠간의 일들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라디오에서 우연히 들은 목소리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어머니의 현실, 그리고 알게 된 진실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은 양부모님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서렸죠. 지훈아, 내 친어머니는 대단한 분이구나. 양아버지 한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동안 너를 걱정하는 마음에 말하지 못했지만 우리도 내가 입양될 때 너와 함께 온 편지를 받았단다. 내 어머니가 쓴 것 같았는데 너무 짧고 간결해서 아이를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키울 수 없어 미안합니다. 그뿐이었어. 한지훈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만나러 가려고 해요. 양어머니가 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래, 가서 만나렴. 그리고 우리도 언젠가 함께 만나고 싶구나. 그날 오후 한지우는 강순자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십 번을 망설이다 마침내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강순자가 지팡이를 짚은 채 나타났죠. 누구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물었습니다. 한지우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어요.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감정을 삼키며 그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지훈이에요. 강순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의 몸이 흔들렸고 한지우는 급히 다가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안 돼. 내가 지훈이라니. 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죠. 어떻게 날 찾았니? 한지우는 그녀를 안으로 부축해 들어갔어요. 작고 초라한 방 안에는 놀랍게도 벽 한쪽에 작은 제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낡은 아이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죠. 한지우는 그것이 자신의 어린 시절 사진임을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강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한지훈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정말, 우리 지훈이니? 내가 꿈을 꾸는 건 아니지.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네, 어머니. 저예요. 한지훈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강순자는 갑자기 그의 손을 뿌리치며 몸을 뒤로 물렸어요. 안 돼. 넌 날 용서하면 안 돼. 난 내 인생을 망쳤어. 못된 어미야. 강순자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흐느낌으로 떨렸어요. 내가 얼마나 날 원망했을지. 난 그 벌을 받아 마땅해. 한지우는 천천히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30년간 준비했던 복수의 말들은 모두 사라지고 그의 가슴은 이제 다른 감정으로 가득 찼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다 알아요. 당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강순자는 더 크게 흐느꼈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아들. 여름의 따스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일요일 아침, 한지훈의 강남 아파트는 오랜만에 분주한 움직임으로 가득했습니다. 부엌에서는 양어머니 김순이가 정성스레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거실에서는 양아버지 한상철이 신문을 읽으며 간간히 웃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가의 안락 의자에 앉아 바깥 풍경을 느끼고 있는 강순자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서려 있었죠. 어머니, 창밖의 벚꽃이 정말 예쁘게 피었어요. 한지훈이 강순자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시력을 잃은 그녀는 볼 수 없었지만 향기로 봄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 내가 널 키울 때도 우리 집 근처에 벚꽃이 예쁘게 폈었는데. 강순자의 목소리에는 옅은 향수가 묻어 있었죠. 한지훈은 강순자의 손을 더 단단히 잡았습니다. 2달 전 그녀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온 후 한지훈은 매일 작은 기적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가슴 깊이 품었던 어둠이 조금씩 걷히고 그 자리에 새로운 빛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거였죠.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다니. 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나를 용서한 것은 내게 너무 큰 선물이야. 한지훈은 미소를 지었어요. 어머니, 용서할 것이 없어요. 당신은 제게 2번의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는 저를 위해 보내주신 것, 또 하나는 지금 함께 해주시는 것. 식탁에서 양어머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밥 먹으러 오세요. 한지훈은 강순자를 부축해 식탁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양부모와 친모의 관계도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특히 2 어머니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묘한 우정을 쌓아가고 있었죠. 순자 씨, 이 장조림 한번 먹어보세요. 지훈이가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반찬이에요. 김순이가 강순자의 접시에 음식을 담아 주었습니다. 고마워요, 순이 씨. 지훈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셔서. 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지훈은 이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복수를 위해 찾아 나섰던 여정이 결국 치유의 길이 되었다는 사실이 신기했어요. 그는 직장에서도 달라졌습니다. 냉철했던 CEO가 이제는 직원들의 가족 사정에도 귀 기울이는 따뜻한 리더가 되었죠. 의사들은 강순자의 시력 회복 가능성에 대해 부정적이었지만 한지훈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세계 최고의 안과 전문의들을 찾아다니며 어머니의 치료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희망은 없었지만 단 1%의 가능성이라도 포기할 수 없었죠. 우리가 함께라면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어요, 어머니. 한지훈은 식사 후 다시 강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내가 살면서 이런 행복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단다. 강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죠. 저녁이 되자 4사람은 거실에 모여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한지훈의 어린 시절 이야기, 강순자가 기억하는 아기 지훈의 모습, 그리고 서로가 떨어져 있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아픔도 있었지만 그 아픔을 함께 나누니 어느새 추억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이 보였어요. 한지훈은 문득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했습니다. 복수에 사로잡혀 살았던 과거의 그는 이제 용서와 화해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죠. 복수는 또 다른 고통을 낳지만 용서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온다. 한지훈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의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였던 버려짐이 이제는 그를 더 깊은 사랑으로 이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삶이 주는 가장 아름다운 역설이었죠.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듣고 생각나는 댓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은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올 수 있는 야불리의 원동력입니다. 오늘 사연이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는 야블리튜브가 되겠습니다. 늘 건강 조심하시고 알차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야블리튜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늘 사랑합니다.